수원 질문은 따로 없으니까 수투 프리뷰 좀 하고요. 그 다음 오늘은 함수의 극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투 부분의 변화가 상당히 커요. 일단 작년 기준으로 수투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문항 분석을 해보면 2025학년도 작년에 일단 난 이렇게 나눕니다. 극한과 연속을 원래 하나로 나눴었는데 아시다시피 극한과 연속과 미분과 적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극한 연속이 덩어리가 매우 작고요. 미분 파트가 문제가 출제가 많이 돼요. 미분 쭉쭉이 출제가 많이 되고 적분도 당연히 문제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그렇게 됩니다. 극한 연속 파트가 있고 이제 도함수 파트가 있고 미분계수 도함수, 미분계수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라든가 도함수의 정의 혹은 계산법과 관련된 쪽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도함수의 활용이 있고요. 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실 수 있는데 작년 기준입니다. 2025학년도 수투가 대격변이 있었어요. 엄청난 변화가 많이 있었고요. 극한이 하나가 나왔는데 4점짜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극한이 4점짜리 하나가 출제됐었고 연속은 3점짜리가 하나였고 미분계수 도함수도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가 출제됐었고요.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3점짜리 하나랑 4점짜리 2개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적분 파트에 3점짜리 2개, 4점짜리 2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일단 특이점이 뭐냐면 극한 4점짜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는 극한이 어떻게 나왔었냐? 그전 수능까지를 좀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요거니까 2024학년도 및 그 이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극한 연속 합해서 한 문제 정도였어요. 극한 연속 합해서 한 문제이거나 혹은 극한의 한 문제 연속의 한 문제 이 정도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통쳐서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인데 통상은 이제 연속이 3점짜리 하나가 나오고요. 극한이 3점짜리 하나가 쉬운 게 나오고요. 2점으로 나온 경우도 예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연속 문제가 2024학년도까지만 해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연속은 항상 4점짜리 어려운 문제 원래였습니다. 2024학년도라고 하면 안 되겠다. 또 2024학년도도 좀 변화가 있었어서 그 이전으로 볼게요. 2024학년도도 약간 좀 구성상 지금 정도의 변화는 아니긴 한데 구성상 좀 차이가 있어서 조금 더 전으로 갈게요. 조금 더 전으로 가면 2023학년도 기준으로 볼까? 2023학년도 및 그 이전으로 볼게요. 그 이전으로 봐보시면 극한 문제 하나가 2점 내지 3점짜리 하나가 있고요. 2점이라고 칠게요, 그냥. 2점짜리 하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부정형 문제이거나 아니면 좌극한 우극한 문제 있죠. 그래프 주는 거. 그 정도 문제선에서 보통 극한 문제가 하나가 나왔고요. 2점 내지 3점에서. 연속 문제가 항상 하나가 어려운 게 나왔었습니다. 요때는 연속이 있었나? 보통은 연속 문제가 4점짜리가 하나가 어려운 게 있는 편이었고 미분계수 도함수는 3점짜리 쉬운 거 하나였고 정의를 물어본다기보다는 계산법, 예전에는 계산법 위주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도함수의 활용이 무조건 4문제였어요.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4문제가 났었고 그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3점짜리가 하나, 둘, 3개 정도 나오고 4점짜리가 하나, 보통 그러니까 3점짜리 3개에 4점짜리 하나 구성을 갖든 혹은 3점짜리 2개에 4점짜리 2개 구성을 갖든 이었습니다. 여기서 4점짜리 하나는 좀 픽스였어요. 그 3차 함수의 유추라고 알아요? 3차 함수의 유추라고 킬러, 흔히 킬러라고 부르는 문제로 좀 고정되었었고요. 적분은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적분은 계산하는 거 부정적분이나 정적분 문제 하나가 주고 보통 그 정도 3점짜리 2개, 4점짜리 2개 구성을 갖든가 아니면 여기는 3점짜리 하나에 4점짜리 3개 구성을 갖든가. 근데 여기서 말한 4점짜리 3개가 막 엄청 어려운 애들은 아니라 속도와 거리라든가 넓이를 구한다던가 이거니까 정적분의 활용 쪽이라
걔네들은 문제가 좀 4점짜리 나왔습니다. 계산이 좀 어렵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게 원래 기존의 정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그래서 보시면 구성이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구성이 많이 달라진 게, 그러니까 옛날 기출이랑 조금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 근데 옛날 기출이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아, 옛날 기출에 이쪽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구나, 그걸 감안하시라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출 문제를 볼 때, 이쪽 기출 문제 엄청 많이 나왔는데 왜 지금은 안 다루지? 바뀌었으니까 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극한이 뜬금없이 4점짜리가 툭 하고 다 튀어나왔다 라는 건데, 사실상 요거 오늘 볼 겁니다. 오늘 볼 건데 극한이에요. 극한인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증가함수, 극대극소 끝나고 나면 그래프 개형 관련된 얘기를 하죠. 뭐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으면, 4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으면, 이런 그래프 개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거든요. 3, 4차 함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도함수의 활용이라고요? 아니요. 미분 하나도 안 들어가요. 미분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프의 개형은 어느 정도 탑재가 돼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오묘하죠. 그런 문제를 잘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보시면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많이 다운됐습니다. 일단은 문항수가 줄어들었죠. 문항수가 좀 줄어든 게 좀 눈에 띄고요. 여기서 그럼 그래 4점짜리 2개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실상 내용을 보면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통상 내가 그 전까지, 그러니까 요거 기준, 기존의 틀 기준, 평가원이 변하기 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내가 흔히 날먹이라고 분류한 애가 있어요. 좀 천박하죠. 그러니까 4점짜리 문제를 내가 보통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분류를 해요. 날먹이 있고, 이게 무슨 4점이야 싶은 애들이 있어요. 3점 줘도 되는 문제들인데, 혹은 어떤 3점짜리 문제보다는 쉬운데 4점 몇 점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 간간히. 그걸 내가 그냥 에이 날먹이네 이래요. 날로 먹네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노멀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냥 4점 답고, 그렇다고 뭐 엄청 어렵진 않고 나름대로 중량감 갖고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그냥 중킬러 하나였는데, 요즘엔 중킬러랑 이제 중킬러급으로 막 발상을 요구하진 않지만 계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발상 자체는 노멀한 문제랑 차이가 없는데 계산 소요가 어마무시해요. 요즘에 그런 문제들이 좀 최근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내가 중간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뭐 피지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2개를 좀 구분해서 씁니다. 시간은 둘 다 오래 걸리는데 난이도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거 훨씬 더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게 계산 소요가 너무 많고, 흔히 얘기해서 뭐 2차 방정식 하나를 풀더라도 굳이 구태여 인수분해로 안 풀고 근해 공식으로 푼 다음에 그럼 막 루트 같은 거 나오겠죠, 그죠? 그럼 그 루트 나온 애들은 막 곱하고 더하고 막 이러면서 계산 소요가 복잡해지는 거야. 그런 문제들이 있죠. 있죠 정도가 아니라 좀 늘었죠. 이런 게 좀 생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킬러가 있는 거죠. 보통 난 이렇게 구분을 해요. 보통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계산 많다는 노멀한 문제랑 다를 바가 없는 문제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 늘었어요. 특히 어디에서 많이 늘었냐면 수투에서 날먹이 급증했습니다. 급증했습니다. 그럼 그전엔 어땠느냐? 그전엔 날먹이 없었냐? 있었죠. 날먹이 요때 기준으로는 보통 이제 적분 쪽에서 나오든가 도함수 활용 쪽에서 한 문제 정도, 도함수 활용 거의 안 나왔고요. 적분 쪽에서 보통 날먹 하나? 아까 얘기했었던 뭐 넓이 같은 거 있잖아요. 정적분의 활용, 넓이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적분해 놓고서 둘러싸고 있는 영역의 넓이 같음 이런 거. 이걸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는 부분이 영역이 있고 X축 밑에 있는 영역이 있으면 적분했던 0이야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4점이란 말이야. 계산은 복잡해 보이고, 근데 실상 계산해봤더니 한 3-4줄이면 끝나. 요런 거 4점인데 할만하겠죠, 그죠? 요런 게 하나 정도 있었어요, 하나 정도.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느냐? 최근에는 천지가 개백했죠. 천지가 개백해서 내 기준으로는 이래요. 내 기준으로는 여기에서 4점짜리 문제가 정적분의 성질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인테그랄 성질 아시죠? 뭐 실수배나 합차나 이런 거 내는, 혹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 적분을 한 거 더하면 A부터 C까지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나왔고요. 그게 4점으로 나왔고요. 또 한 문제가, 보통은 이제 도함수의 활용 쪽에서 속도 가속도 문제를 잘 안 냅니다. 왜냐면 문제가 좀 뻔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약간 불문율 같은 거였어요. 속도 가속도는 알아는 둬야 돼. 공부는 해야 돼. 왜? 적분에서 나올 거니까. 약간 이런 불문율이 좀 있었거든요. 속도와 거리로 나올 거야. 속도와 거리로 나올 거니까 거리를 물어보든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는 그거의 기본 개념이니까 알아둬야겠지. 그래서 공부하자라는 차원이었다면 속도 가속도가 나옵니다. 작년부터. 약간 불문율이 좀 깨진 느낌이에요. 그 전까지 기출문제 찾아보시면 없을 겁니다. 최근에 늘었어요. 근데 속도 가속도는 태생의 한계가 있어서요. 문제가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진짜 식을 복잡하게 만들든가 계산 소요를 엄청 늘리든가 하지 않는 이상은
좀 태생양계가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게 또 한 문제가 나왔고요. 다시요. 정적분의 활용 나왔죠, 여기. 정적분의 활용이지. 넓이 문제, 아니지, 그건 예고. 잠깐만. 정적분의 성질, 계산 문제. 인테그랄 성질 문제가 하나가 나왔었고. 정적분의 성질 문제가 하나가 나왔었고. 속도가속도 문제가 나왔고, 여기서 속도가속도 문제가 나왔었고, 정적분의 활용 넓이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계산 소요가 없진 않은데 그렇다고 노멀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쯤 날먹인 애가 또 하나가 나와서 굳이 구별하자면 날먹인 것 같아요. 굳이 구별하자면. 그래서 이쪽에서 정적분의 활용 문제, 넓이 구하는 문제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따져도 몇 문제예요? 3문제죠. 그럼 기존에 하나였다가 3개가 됐구나. 아니요. 수1에서도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 하나가 날먹이었어요. 작년 수능이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수능이 내 기준으로 날먹이 4문제예요. 급증했어요.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붕괴하는 거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붕괴한 난이도를 어디서 메꾸죠? 미적분. 이런 식인 거죠. 확통도 쉽나요? 네, 쉬워요.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게 뭐 평가원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딱히 뭐 공감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통계적인 자료로 나오는 걸 보면 상위권이 없어요. 상위권이 매우 적어요. 최상위권은 있어요. 의대 간다고 메디컬 막 이러면서, 그지? 최상위권은 있는데요. 수학이 지금 상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거기를 타겟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가 이제 적체되어 있는 재수생들이랑 뭐랑 해가지고 좀 이제 최상위권이 좀 있고요. 그냥 상위권이라고 불릴 수 있는 데가 좀 좁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변별하는 문제를 내가 볼 때 많이 줄인 게 아닌가 싶어요. 더 밑단으로 내려온 겁니다. 더 밑단으로 내려와서 보통 이제 상위권이라고 하면 한 2등급, 한 3등급 초반대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꽤 잘하는 친구들이니까요. 그죠? 상위 한 20%? 요 정도라고 치겠습니다. 한 상위 20%까지는 요 적체되어 있는 뭐 메디컬이나 이런 계열을 제외하면은 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등급 컷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등급 컷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확통 기준으로 보셔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등급 컷을 보시면. 그래, 그게 넌 놀라운 거지. 미적분은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등급 컷이 원래는 훨씬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타겟팅을 하는 게 여기인 거죠. 더 두꺼운데 여기를 변별하면 되겠다라고 컨셉을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고 있고요. 그거에 기인하지 않나 그 생각으로 낸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럼 우린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날목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죠. 오히려 내가 말했잖아요. 3점, 엔간한 3점짜리 문제급이고 어떤 3점짜리 문제보다는 좀 쉽고 오히려 미적분 기준으로 따지면 미적분 3점짜리 마지막 문제 있잖아요. 20, 30, 29, 27번 문제겠다. 그지? 그게 더 어려워요. 실제로 그게 더 어려워요. 그냥 3점인데 그게 더 어렵습니다. 지금은 좀 이런 실상이다. 이런 실상이라서 수투에는 변화가 앞으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까 내가 2024 기준으로 말을 하다가 그때도 과도기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도 이게 과도기일 수 있어요. 이게 딱 굳었다고 말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더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어쨌든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야, 극한에 4점이 나왔어? 지금 우리가 극한 볼 거니까 이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요렇다. 요는 수투가 요즘 좀 해자다. 원래는 수투가 더 어려웠던 건데 수원이 좀 무난무난했고요. 수투가 원래 변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항상 어려운 문제들이 좀 이제 있고 정적분이라고 하지만 이제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옛날 그 전통적인 입장에서 따지면 여기에서 4점짜리가 3개인 이유가 있어요. 4점짜리 3개에서 한 문제 정도 날먹이라고 쳐. 아닐 수도 있고요. 한 문제 정도 날먹이라고 쳐. 그럼 나머지 2문제가 적분 문제냐, 진짜 찐탱 적분 문제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적분도 보시면 그 4개 영역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적분도 4개 영역이 일단 부정적분 있고 이런 거 3점 주겠죠, 그죠? 정적분 있고 정적분 응용 있고 정적분 활용이 있거든요. 수능 대비하는 입장에서 이걸 그냥 한 통속으로 칩니다. 왜냐면 정적분 그 자체가 큰 의미가라고 말하기 좀 힘들고 의미는 매우 크지만 정적분은 문제로 만들기가 좀 제한돼요. 그래서 정적분과 정적분의 응용은 그냥 한 통속으로 따지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배우는 게 정적분의 기본적으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3점짜리 하나 나오는 거고 정적분의 응용 파트에서 보통은 도함수의 활용 내용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개입해요. 막 극대극소 얘기 나오거나 증가감소 얘기가 나오거나 그래프 개형 관련된 얘기를 읊어줘요.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인테그랄 하나 딱 씌우는 거죠. 그리고 정적분 이러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정적분의 활용 파트도 크게 둘로 나누죠. 넓이 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속도와 거리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통은 둘 다 나옵니다. 보통은 둘 다 나와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넓이 문제가 날먹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속도와 거리 문제도 반드시 하나가 나오는데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도 일단은 그래프의 개형을 내가 뭐 그려야 된다거나 혹은 뭐 도함수에 활용했었던 아이디어 같은 거를 이용해 줘야 되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의 격을 높입니다. 문제의 격을 높여서 실상 적분 문제가 네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 중에 두 문제 정도는 적분 탈만 쓰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분이 짱 센 거죠.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미분이 짱 센 거고 미분이 제일 어려운 거고 그래서 미분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 특히나 도함수 활용을 좀 몰입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뭐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좀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이런 실정이다. 소투가 조금 가볍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셔도 되되 어떻게 변화될지는 좀 모르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나도 지금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수원은 내가 작년 수능 보고 나서 작년 수능 끝나고 문항 분석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수원은 제정신이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네. 수원은 제정신이고 그럼 수투는 뭐겠어요? 수투는 뭐겠어요? 이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부디 또 이렇게 막 변동이 안 컸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름의 기조가 잡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디 좀 변화가 좀 덜하길 기대해 보면서 6평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러면서 6평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 들어가 봅시다. 얘는 안 올 생각인가? 맞다. 맞아. 649번 그리구나. 맞네. 기억력 좋은데? 나 이거 왜 뽑았어 그러면? 내가 봐야겠다. 자, 함수의 극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극한의 정의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극한의 정의가 뭡니까? 리미트 함수의 극한.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의 fx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리미트 x를 a로 보낸다는 말이 무엇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말로는 이렇게 설명하죠.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고 나도 느끼겠지만 되게 정의가 애매해요. 서술어로 추상적인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길 바라는 정의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좀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싶으시면 수학을 전공하시면 됩니다. 입실론 델타법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면서 엄밀하게 정의를 하는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건 x는 기본적으로 a가 아닌 값이라는 거. 오케이? x를 a로 보내자라는 이 안에 x는 a가 아니야 라는 게 내포되어 있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알려주죠. a가 아닌 x 값이 a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죠? x는 a가 아닙니다. 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값이 만약에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면 만약 그 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알파라는 요 값을 극한 값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이제 수렴한다 라고 표현하고요. 그죠?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는 무한대 표시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표시를 해주시고요. 걔네들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뭐 y는 sin x 같은 애가 있어요. 그죠? 걔에다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그죠? 어느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지 않죠. 그런 경우도 발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발산이라고 하면 수렴하지 않음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느낌이 좀 애매하지만 발산이니까 뭔가 이게 역발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발산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게 어원이 맞긴 한데 어찌됐든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태를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 발산은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나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 수렴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들일 거다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함수 극한의 성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극한의 성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극한의 성질 문제도 늘 나올 수가 있는 녀석이긴 합니다. 근데 비슷한 문제가 수원에서 있어요. 기억나세요? 뭐의 성질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수원에서. 뭐의 성질 이런 거. 내가 꼭 나온다고 했던 거 있는데. 뭐게요? 안 어려운 걸로, 쉬운 걸로. 시그마의 성질이 있습니다. 걔가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최근에는 시그마의 뜻 쪽으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성질 문제도 지금 한 10여 년간 쭉 나왔었기 때문에 성질 문제도 그냥 나온다고 해서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성질의 의미가 뭘까요? 시그마는 어떻다? 분배 가능하다예요. 뭐에 대해서? 실수배와 합차에 대해 분배 가능하답니다. 얘도 비슷하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무슨 뭐뭐의 성질, 뭐뭐의 성질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그게 도형과 관련이 없을 경우는 대체로 사칙연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극한의 성질하면 보셔야 되는 게 이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고요. 뭐 알파라고 할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뭐 베타로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존재할 때 각각이 수렴할 때에 한해서 리미트가 분배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뭐 책에 써 있는 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fx에다가 k배를 해놔도 이 녀석의 리미트를 걸어 놓나 아니면은 이제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fx를 뭐 구한 다음에 k를 곱하나 즉 k 알파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뭔가 외우듯이 하시는데 속뜻은 그게 아니라 뭐 합차도 있고요. 이건 이제 실수배고 실수배에 대해서 리미트 분배 가능해. 합과 차에 대해서 리미트 분배 가능해. 곱에 대해서 나눗셈에 대해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전부 리미트가 분배 가능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책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텐데 fx 더하기 gx를 했어. 혹은 fx 마이너스 gx를 했을 때 리미트를 분배해 주셔가지고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의 fx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리미트를 x로 a로 보냈을 때의 gx의 결과의 합차로다가 즉 알파 플러스 베타 혹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다가 처리해 줄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의 속뜻은 뭐라고요? 각각이 수렴할 때 어떻다? 극한은 즉 리미트는 분배 가능하다고요.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럼 만약에 각각이 수렴하지 않으면요. 리미트 분배 가능할까요? 안 된다고요. 그겁니다. 핵심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한의 성질 문제 뒤에서 좀 다루실 텐데 그런 문제들도 보면서 느끼셔야 되는 게 야매로 되는 애들이 있는데 안 되는 애들도 좀 있겠다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좀 혼돈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아쉽지만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세요. 혼돈의 시기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난이도가 높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좀 많이 살펴보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극한의 성질이고요. 네, 그 다음 극한값 계산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극한값 계산이라는 건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정형이라고 부르죠. 부정형들입니다. 부정형. 그러니까 부정형이라는 건 정형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정형은 뭐예요? 정해진 형태가 있으니까 정형인 거고요. 그죠? 부정형은 뭐예요? 정해지지 않은 형태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꼴들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를 못 정하겠어. 이런 게 부정형입니다. 수렴할 수도 있고요. 발산할 수도 있고요. 그 값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러니 게 부정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정형 하면 이제 0분의 0 꼴이랑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가장 유명하죠. 그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가지의 얘네를 메인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겉절이들 이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다든가 혹은 이제 무한대 곱하기 0꼴 0 곱하기 무한대 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죠? 요런 애들이 있는 거다.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연산하실 줄 알면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나올지. 예전에는 잘 나왔어요. 예전엔 두 축 중에 하나가 얘고요. 다른 하나가 지금은 뭐 쓱 하고 넘어갔지만 좌극한 우극한 그거 이제 그래프 좀 이따가 보면서 얘기할 텐데 그 두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됐지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다. 정형은 원래 뭐죠? 이런 게 정형이죠.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리미트 x를 1로 보내래. 근데 막 x제곱 플러스 1분의 x 뭐
더하기 2래 이런 거 정형이죠. 그죠? 뭐예요? 1을 때려 넣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정형입니다. 이런 게 정형이 되는 애들이고요. 이런 게 정형. 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로 가는데 더하기 무한대로 하는데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뭐 이런 애들 정형인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겠다. 그런 거고요. 사실 그 밑에 있는 그래서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저런 애들은요. 사실은 그냥 개념이라고 보긴 좀 힘들고요. 앞에서 말해주고 있는 요 부정형들, 0분의 0꼴 같은 애들의 하나의 유형 정도로 보셔도 되는 겁니다. 하나의 유형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를 뭐 a로 보내는데 fx분의 gx야. 거기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이긴 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모가 만약 0으로 가.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fx가 0으로 가. 그렇게 가고 이거는 수렴한대. 이게 뭐 a라는 값으로 수렴한대.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분자에 있는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의 gx가 0으로 수렴해야만 하죠. 왜?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만약 0으로 안 갔어.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했다거나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했어. 그럼 는 a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정형이거든요. 발산하는 정형이기 때문에 는 a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럼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 여기가 막혔대. 길이 두 개인데 여기는 막혔대. 그럼 여기는 뚫린 길이겠죠. 그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는 a가 됐다는 얘기는 너도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결국 부정형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fx분의 또 gx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분자가 0으로 간대. 분자가 0으로 간대. 분자가 0으로 가는 거 문제 없지 않나요? 문제 없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수렴했는데 그 수렴한 값이 0이 아니야. 뭐 3으로 수렴했어. 5로 수렴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분자 0으로 갔는데? 그죠? 그럼 분모가 만약에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다거나 혹은 발산해버리면요. 뭐 어떤 0이 아닌 상수분의 0 혹은 뭐 무한대분의 0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0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얘도 정형입니다. 어떻게 되는? 는형이 되는 정형인데 그럼 또 등호가 성립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부정형이 될 수밖에 없겠네 라고 판단을 해서 분자 자리가 0으로 간다라고 결론을 내주셔야 분모 자리가 0으로 간다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애들인 거고요. 그러하다 뭐 자세한 문제들을 이제 좀 보면서 다룰 텐데요. 일단은 맨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좌극한 우극한이거든요. 생각보다 얘네들이 출제율이 꽤나 높아요. 일단 좀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대표 유형 하나 정도만 보고 끝낼게요. 자, 넘어가 보시면 얘도 원래 좀 정배긴 한데 수능에는 솔직히 내 그냥 지금 그냥 촉 느낌으로는 수능에는 안 나올 것 같아. 요즘에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면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자극한 우극한 문제를 낼까라는 좀 의심이 있어요. 평가원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가원에서는 뭐 나올 수 있겠고 뭐 교육청은 뭐 훨씬 더 나올 만하죠. 나올 만한데 뭐 중요한 건 수능이잖아, 그지? 수능에서 그대로 간다고? 이렇게까지 변화를 줘놓고 다시 돌아간다고?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평가원이 원래 평가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난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난 안 낼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정도로 그냥 공부를 합시다. 밑에 있는 9번 보시죠.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긴 하니까요. 자, A-9번을 보시면 09번 보시면 문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따라오고요. X축이 있고요. 또도도도 이 자리가 마이너스 1 이렇게 Y축 지나가고요. 이 자리 원점 0,1 여기 있고요. 구멍 뚫렸고요. 올라갔다가 구멍 뚫렸고요. 내려갔다가 색칠됐고요. 도도도도 여기가 또 1이고요. 올라가서리 구멍 뚫렸고요. 후루룩 올라가고요. 0, 여기 3 지나가고요. 이 자리는 2고요. 3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yfx고요. 이런 yfx에 대해서 뭘 구해라? 리미트 x를 0 플러스로 보낼 때의 fx와 리미트 x를 1 마이너스로 보낼 때의 fx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그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따라오면 되는 거죠. 0 플러스라는 건 뭔데? 말 그대로 0보다 클 때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0 플러스를 보자마자 우린 무슨 생각을 해준다? 아까 리미트 x를 a로 보낸다라고 하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x는 a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랑 마찬가지로 x를 a 플러스로 보낸다라고 했으면 x는 a보다 큰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죠? x를 a 마이너스로 보낼 거야 라고 말해 놓으면 x는 a보다 작을 거야 라고 생각해 놓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0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겠죠. 다가와서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갈 거니까 그 값이 2가 될 거고요. 그죠? 얘는요 1-로 가래요. 마찬가지죠. 1보다 작은 데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점점 올 테니까 y 값은 얼마? 1이 되겠죠. 답은 3이다.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3점짜리 이렇게 3점짜리 무난하게 나오는 게 원래 정배 중에 하나였어요. 극한 문제 하나는 여기서 나오거나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거나 혹은 어디서 나온다? 부정형에서 나오거나 요게 일단 기본적인 정배인데 요즘 많이 뒤틀었다. 일단 전통적인 입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넘어가 보시면 비슷한 문제 엄청 수두룩 빽빽이 많으니까 다 풀지 마시고요. 최근에 나왔던 거 몇 개 정도 풀어보시고 이거 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극한 우극한 문제가 좀 어려워질 때가 있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넘어가셔서 아이고 왜 이렇게 많아. 그죠?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데 극한값 존재도 넘어가시고요. 극한값 존재가 뭐예요? 자극한 우극한 같다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안 나왔네? 빼버렸나? 빼버렸으면 센스 있는 거고 센스가 좀 과한 거고 그래도 옛날에 이런 거 나왔으면 하고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네. 여긴가? 잠시만요. 여기 있네. 쭉쭉 넘어가 보세요. 자극한 우극한 문제에 유사한 문제가 있는데 넘어가서 142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나온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합성함수의 극한 문제들이 있어요. 요건 참고 삼아 보세요. 합성함수의 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합성함수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대거 탈락했어요. 극한뿐만이 아닙니다. 극한뿐만이 아니라 뭐 미분이든 뭐든 간에 뭐 계산하는 류의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은 그냥 대거 탈락했어요. 왜냐면 이게 대치동 어둠의 스킬 뭐 이런 거 N축 이런 거 있거든요. 그죠?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좀 쉽게 푸는 그런 뭔가 스킬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배제하려고 평가원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는 거죠. 그래서 합성함수 관련된 건 다 빠지고 있는데 그럼 얘가 뭐 어둠의 N축이 필요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교육과정 외이기도 해요. 엄밀하게 따지면. 외이기도 한데 어떤 문제였는지 좀 감만 잡고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번 말고 더 심플한 거 보자. 143번 볼게요. 143번. 일단 합성함수의 극한을 보시려면 저걸 하기 전에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해드리면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합성을 하기 전에요. 합성을 하기 전에 결국은 뭐 f of gx, g of fx 이런 식으로 뭔가 합성함수를 할 거잖아, 그지?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어디로 접근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a입니다. a로 가는데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어. y는 fx가 만약에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 이 자리를 뭐 편의상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리미트 x를 a 플러스로 보내요. 오른쪽에서 오겠죠, 그죠? 그럼 fx는 어디로 가까워질까요? 그럼 알파요 라고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알파요면 끝나는 건데 만약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뭐 어떤 gx라는 애가 있어요. 나도 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gx에 대해서 야 리미트 x를 a 플러스로 보낼 거다. 근데 g에 fx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일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식일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되겠습니까? 자, x를 a 플러스로 보내는댔죠? 그럼 fx는 뭐 알파로 가까워지지 뭐 하고 알파를 집어넣으면 망하겠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접근하고 있는 방향을 봐주세요. 알파보다 큰 값에서 가까워지고 있죠. 따라서 지금 같은 그림은 요걸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같은 그림에서는 x가 a 플러스로 갈 때 실제로 그때의 fx는 알파로 가까워지긴 하는데 알파보다 큰 값에서 가까워진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이 정도로다가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위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판단됩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신다면 앞에서 말했었던 야 리미트 x를 a 플러스로 보낼 때 g of fx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알파 플러스로 가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나는 그냥 간단하게 표기할 때 g에 그래서 알파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기하거든요. 그냥 표기할 때. 근데 좀 더 엄밀하게 정리를 하자면 치환하는 방식으로 써드릴 수 있겠어요. 치환하는 방식으로 쓴다면 fx를 t 같은 걸로 치환하셔서 리미트 t를 알파 플러스로 보낼 때 g t겠네 라는 식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이런 애들만 있냐? 아닙니다. 당연히 fx가 지금처럼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케이스, 그죠? 요거 두 번째 그림으로 볼게요. 이게 y는 fx고요. 이렇게 두 번째 그림처럼 오면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두 번째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그럼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는 어떻게 붙어요? fx는 아우 씨 안 나와. fx는 어디로 붙어요? 알파로 가긴 가돼. 알파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알파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한다면 이건 결국 어떻게 가는 거랑 마찬가지야. 리미트 t를 알파 마이너스로 보낼 때의 gt가 되는 셈인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마지막으로 만약에 여기 근처에서 x축과 평행하게 붙으면 뭐 뒤에서 뭔 짓을 하거나 관심 없는데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면 이때는 그냥 3번 같은 그림이면 그냥 함수값이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수값이에요. 그냥 함수값이에요. 그냥 함수값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그냥 g의 알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요런 애들이 좀 있었다.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요런 애들이 있었고 관련된 문제로 143번을 한번 보시면요. 143번 한번 보시죠. 뭐 그래프를 다시 그리진 않을게요. 그래프는 다시 그리진 않을 건데 잠시만 좀 지우고 사실 좀 우려돼요. 소투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더 어려워질까 얼마나 그거에 대한 우려는 없는데요. 어디서 낼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샅샅이 이런 개념이 있어지 정도는 간단한 개념 정도는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야 너 그러면 합성함수 나온다는 거냐 뭐 나오면 좋냐 라고 하면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되게 무서운 그 상관이 와가지고 너 청소 검사한대. 그래놓고 어딜 닦을지 모르겠는 느낌? 뭔가? 그러니까 나는 쓸고 닦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흰 장갑 딱 끼고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런 데를 막 하는 거야. 야, 너 이게 먼지 나왔잖아. 이러는 느낌일 것 같아서 그게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A의 143번인데요. 자, 그래프의 개형을 다시 그리진 않을게요. 책 봐주시고요. 리미트 x를 0 플러스로 보낼 때 fx-1이 있고요. 또 리미트 x를 1 플러스로 보낼 때의 f 오브 fx를 구하라는 문제인 건데요. 자, 일단 0 플러스로 보낸다는 게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해드렸던 부등식을 좀 이용해 주시면 좀 편해요. 앞에 볼게요. x가 0 플러스란 얘기는 x는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얘 입장에선 그죠? 그럼 x-1은 뭐예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1 빼준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x-1이라는 건 마이너스 1보다 큰 겁니다. 그죠? 끝이에요. 즉 x-1이란 이 녀석이 어디를 향해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자면 난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식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보기가 좋으니까 좀 추천을 드리자면 난 얘를 가지고 너 f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네.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표현해줘요. 극한의 의미를 좀 갖는 겁니다. 플러스 표현을 한다는 건. 그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는 극한값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못해요. 그냥 자극한, 우극한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는 표현 못하고요. 좌극한이거나 우극한 둘 중에 하나일 때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표기를 해요. 어쨌든 덜 헷갈려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딱 책을 봤더니 마이너스 1로 가는 큰 쪽에서 오는 게 어디로 향해 갑니까? 보이시죠? 마이너스 1로 갈 거야, x가.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올 거야. 그럼 어디를 향해 가죠? 얘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와.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얘도 볼게요. 얘도 더하기인데 fx가 x가 1 플러스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썼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겠습니다. x를 1 플러스로 보낼 거야. 그때 fx의 궤적을 보셔야 돼요. fx가 어딜 향해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1 플러스로 간댔잖아요. 그래프를 보시면 1 플러스로 오면 그래프 그냥 구성만 조금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 자리가 x가 1일 때죠. x가 1일 때 이렇게 오죠. 그죠? 1 플러스로 올 때. 그죠? 그때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죠.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딜 향해 가는 거야? 마이너스 1 향해 가는 건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옵니까? 작은 쪽에서 옵니까? 작은 쪽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따라서 나는 또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표기하느냐? 이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일 거니까 f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그냥 간단하게.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는 얘기니까 그 결과는 2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또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이겠네요. 이렇게 끝내주실 수 있겠다. 이해가세요?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요거는 요거 나름대로 이렇게 안에서 장난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부등호를 쓰는 게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x에다가 1만 빼고 뭐 얼마를 더하고 이렇게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요 앞에 마이너스 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식인 거지. 뭐 예를 들자면 f에 야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얼마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죠? 이래놓고 예를 들어서 리미트 x를 뭐 1 플러스로 보내라고 했대. 그럼 이거 어디로 가는지 헷갈리잖아. 그지? 이때 부등식 쓰시면 편해요. 다시 x를 1 플러스로 보냈는데 f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헷갈리잖아. 그지? 그럴 땐 이렇게 봐주시면 좋다.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식을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어야 되겠고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됐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 2를 더하고 2를 더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란 녀석이 여기다 2 더할 거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1이 되겠네요. 그럼 1보다 작은 거네요. 라고 봐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 야 너는 마이너스 1로 갈긴 갈 건데 1보다 작은 쪽 큰 쪽? 작은 쪽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는 게 나름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부등식으로 표현해 버릇하는 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극한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앞으로 좀 넘어오실게요. 그럼 뭐 그 다음엔 좀 뻔한 애들 또 있죠. 문제 왜 이렇게 많아?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 그 다음에 이제 저기지.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보시면 되겠죠.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아시는 거고. 짜자짜. 자, 0분의 0꼴 어떻게 풉니까? 가장 일반적인 풀이는 분모를 0으로 만든 인수가 존재해요. 그죠? 그걸 찾아요. 분모를 0으로 만든 인수를 찾아서 그 녀석을 소거하는 거죠. 그럼 분모를 0으로 만든 인수를 어떻게 찾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크게. 0분의 0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찾아 제거합니다. 찾아서 소거합니다. 근데 찾는 방법이 뭐냐는 거지. 보통 인수분해로 되고요. 쉬운 문제들은. 혹은 루트 같은 거 있는 애들은 유리화해 주시면 되는 거. 그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립니다. 다 풀리죠. 그죠? 뻔한 애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첨언을 하자면 0분의 0꼴에서는 로피탈 정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로피탈 정리? 들어보셨죠? 통합니다. 로피탈 정리라는 게 뭐야?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극한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 미분도 할 줄 알고 적분도 하는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이 녀석을 보자면 이런 풀이도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0분의 0꼴이라는 게 리미트 x를 뭔가 어디론가 보냈을 때 gx분의 fx 꼴인데요. 공교롭게도 ga도 0이고 fa도 0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 둘 다 0으로 가요. 그런 애들인 거죠. 그죠?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니까 f랑 g는 모두 미분 가능해요.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러니까 연속이란 얘기이기도 하니까 얘네 둘 다 0으로 간다. 미분 가능하고 이제 FA와 GA가 모두 0인 상황이죠. 그때 이거 구하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 분자분모에다가 똑같이 0을 빼줘요. 0을 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데 FX에서 FA 뺀다는 얘기고 어차피 FA 0이잖아. 그지? GX에서 GA를 뺀다는 얘기고요. 어차피 0이니까 그죠? 그래놓고 분자분모를 똑같이 X-A로 나눕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번분수를 어거지로 만드는 거죠. 어거지로 왜 만듦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어거지로 만들어 놓고 판단해 보시면 얘가 뭡니까? 여기다가 리미트가 붙겠죠. 앞에서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는 내가 가정을 달아놨기 때문에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는 f'a입니다. 미분계수 f'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f'a가 될 거고 얘는 어때요? 마찬가지죠.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x-a분의 gx-ga라고 해놓으면 g'a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이 어때요? 존재합니다. 극한 값이. 따라서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리미트를 분배한 결과가 분자는 f'a, 분모는 g'a가 돼서 결국 뭐 해주는 거야? 분자물을 미분하고 a 대입하는 거죠. 라고 처리하겠다. 이게 로피탈 정리죠. 이게 로피탈입니다. 솔직히 수투에서 적극적으로 쓸 일이 크게 없어요. 왜냐면 이런 문제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없긴 한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한켠에 좀 생각을 해놔라.
아, 막 인수분해 왜 이렇게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로피탈 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로피탈 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참고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로피탈 정리가 통하긴 통해요. 통하는데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예요.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좀 문제가 뻔하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결국은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다가 나올 거고요.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면 되죠. 끝이죠. 그래서 보통은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해 버릴 거고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무조건 는영이 될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게 줄 거고요. 따라서 우린 뭐로 판단합니까?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와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의 분수꼴. 이걸로 생각을 해주는 편이죠. 그죠? 통상 문제가 예해서 직접 나온다기보다는 다항함수의 결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끝나고 난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우리도 정리가 돼 있었잖아요. 앞에 그죠? 미정계수 결정에 조금 더 복잡한 꼴?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네가 다 해라라는 꼴. 미정계수는 뭐야? 기본적으로 fx에 대한 꼴을 줘놓고 여기 계수 a고 여기 계수 b인데 a값 b값 구해봐 라는 문제라면 다항함수의 결정은 함수 fx가 있어. 그 fx를 네가 구해야 돼. 약간 이런 식인 겁니다. 다항함수 fx가 있어.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해. 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에는 0분의 0꼴. 이렇게 두 개 떡 던져줍니다. 그 다음에 야 이런 fx 구해봐. 그런 다음에 f3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이용해서 차수를 결정을 짓습니다. 차수를 결정 짓고요. 0분의 0꼴을 이용해서 나머지 밑에 있는 계수들을 다 정리를 해주죠. 그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되겠다. 뭐 뒤에 가서 하나 봅시다. 지금 일단은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를 보면 가장 지금도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출제율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다항함수 결정이긴 해요. 공교롭게도 내가 진짜 작년에 잘 맞춘 거, 내가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있거든. 작년에도 내가 고3 애들이랑 재수생에서 가르치면서 좀 이렇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긴 했어요. 야, 이거 수투 지금 돌아가는 판 보니까 뭐 나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두 개만 하시면 되거든요. 앞에서 말했던 좌극한, 우극한이랑. 그죠? 그때는 이거 함수, 합성함수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내가 이거 창틀 닦았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그냥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건데요. 그때는 나오는 게 좀 뻔했습니다.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문제 or 아니면 이거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 정도만 나왔거든요. 근데 쎄하기도 하고 어차피 공부를 학습을 하다 보면은 여기랑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게 미정계수의 결정이랑 다항함수 결정이랑 다항함수 결정 좀 열심히 보라고 했는데 나올 거라 생각은 솔직히 안 했고요. 근데 다항함수 결정이 떡하고 나왔지. 좀 놀라웠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앞에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확인 정도만 하세요. 나오겠니 이게? 나오면 좋은데 안 낼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그마의 성질이 나올 건데 걔랑 너무 유사해. 리미트 분배 가능해 이거잖아, 그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는 안 보고요. 그거에서 나올 수 있겠다.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저기 미적에서 소열의 극한의 성질이 나올 수 있어요.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나올 수 있어요. 뭐 뒤에 넘어가서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간단한 문제는 넘어가시고요. 해보세요. 해보시고요. 뭐 무리식 있고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과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요. 결국 두 가지 케이스예요. 딱 두 가지 케이스. 첫 번째, 다항식. 발산입니다. 발산. 수렴하는 다항식 없나요? 만들면 있어요. 근데 만들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건데 있잖아. 앞에 건 x제곱이고 뒤에 건 x야. 이렇게 말하면 무한대로 발산이죠. 그러면 아니 쌤 그럼 수렴하는 거 좀 만들어 달라니까. 알았어. 수렴하는 거 만들어 볼게. 수렴하는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x제곱에 더하기 2x에서 뭐 할 거야? x 더하기 1의 제곱을 뺄 거야. 자, 리미트 붙여. 이런 거밖에 없어요. 쌤, 그럼 리미트 안 붙여도 1인데, 마이너스 1인데요? 맞아, 정답.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낼 수가 없습니다. 수렴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아예. 그럼 문제로다가 출제가 안 되겠네요? 안 되죠. 그럼 발산하는 문제도 낼 리가 없겠네요? 그죠? 안 내겠죠. 그냥 스킵해 주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무리식이죠.
무리식은 나올 수 있죠. 왜? 유리화 시키면 되잖아. 그죠? 유리화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죠. 야,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건데 루트 x 플러스 1에서 루트 x 뺄 거야. 이런 거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런 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 거죠. 그죠? 뭐 해주면 돼? 유리화 하면 되는 거죠. 유리화. 분모에 1이 있다 치고 분자모의 이 녀석의 켤레를 곱해주시면 끝하고 끝나죠. 그죠? 그래서 유리화를 해놓으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거나 혹은 정형이 돼버려요.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정형될 겁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정형될 거고요. 좀 싱거워져요. 그래서 나오겠어요? 얘도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은요. 요건 앞에 있는 리미트를 보시면 돼요. 무한대 곱하기 0꼴 혹은 0 곱하기 무한대 꼴이라고 불리는데 요런 애들은 앞에 있는 리미트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단 문제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117번, 118번, 119번 같은 애들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앞에서 시키는 대로 x를 뭐 2로 보내봐, 혹은 뭐 0으로 보내봐, 혹은 무한대로 보내보시면 하나는 그러니까 곱해주고 있는 두 개의 주체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한대로고 하나는 0으로 가서 걔네들이 곱하는 꼴이긴 해요. 근데 얘는 뭘 봐주면 되느냐? 리미트를 봐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리미트를 봤는데 앞에 있는 리미트가 x를 뭔가 a로 보내, 2로 보내, 3으로 보내, 0으로 보내. 아, 넌 0분의 0 꼴이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앞에 있는 리미트를 봤던 리미트 x를 뭐 무한대로 보내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 아, 너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끝이에요. 0분의 0 꼴로 판단했으면 뭘로 해주시면 됩니다. 인수분해해야지 이 생각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x-2 어디 있어? 이런 거예요. 117번 보시면 실제로 x를 2로 보내는데 x-2분의 1이 있죠. 그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 적당히 통분해서 x- 찾아서 약분해야지 이 컨셉으로 접근하면 풀린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 밑에 보시면은 119번 보이시죠? x를 이번에 무한대로 보내죠. 얘는 뭐 해주면 돼요? a 통분 다 해야지. 통분 다 한 다음에 분자분모 x로 나누면 되겠다. 이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문제가 풀려요. 이런 식입니다. 다 그런가요? 네, 다 그래요. 근데 안 나올걸요, 근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이런 느낌 드는 거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니네 청소 검사할 거야. 막 칠판 뜯어. 막 그 안에. 야, 여기 먼지 나왔잖아. 이럴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 작년에 수능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얘기했잖아. 다음 수결점 문제를 낼 줄 누가, 아무도 그랬어요. 그걸 또 4점으로 냈어. 약간 통수지, 이건. 통수지. 야, 이걸 낸다고? 언급을 하고 공부를 해놓은 애들이 입장에서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 오답률 좀 높았을걸? 좀 이따 찾아서 좀 얘기해줄게. 오답률이 낮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오답률이 꽤 높은 편이었어요. 어쨌든 그랬다. 됐죠?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넘어가서 미정계속 열정부터 보시면 되는데 잠깐 끊어갑시다.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잠깐 끊었다가 작년 기출을 하나 보자. 미정계수랑 다항함수의 결정 보기 전에 일단 작년 문제부터. 나는 이거 나름 그래도 작년에 나온 신유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유형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서 신유형 문제고 그렇다고 문제 난이도가 높냐면 그렇잖아요. 노멀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64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x의 세제곱에 더하기 ax의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4예요. 그래 놓고 다음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두 정수 a, b에 대하여 f1의 최대값을 구해라. 일단 a랑 b가 정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러고 이제 f1의 최대값 구해라 라는 문제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뭐다? 리미트 x를 알파로 보낼 때 fx분의 f2x 플러스 1이 의 값이 존재한답니다. 앞서서도 한번 내가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작년 이 문제가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문제는 맞아요. 함수의 극한 문제는 맞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죠? 보시면 일단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시니까 그래프 개형으로 바로 접근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가장 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주어진 알파가 실제로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요 녀석의 한 근이 알파라면 이라고 생각해 주실 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쓴 알파를 똑같이 쓰니까 좀 그런가? 다른 애를 쓴다고 칠까요? 만약에 x가 p인 지점에서 pqr인 지점에서 근을 갖는다고 칩시다. 만약 함수 yfx가 지금처럼 생긴 애가 p일 때 0이고 q일 때 0이고 r일 때 0인 경우라고 하면 생각만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알파가 p일 때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x가 p일 때도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p일 때 성립하면 2p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2p 플러스 1도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시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정형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여기서 의미가 있으려면 F알파가 0인 상황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 요거인 경우 뭐도 돼야 된다? 뭐도 돼야 된다? F에 2알파 플러스 1도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야 한다. 라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0분의 0꼴을 상정하고 이제 문제를 풀라는 거죠. 0분의 0꼴이 되어야만 할 거다. 존재한다며, 분모가 0으로 간다며,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알파가 P면 2알파 플러스 1은 Q가 돼야 되는 이런 셈인 거야. 예를 들면. 근데 그게 끝도 없는 게 그럼 Q도 0이니까. 그죠? Q도 0인 거니까. 알파가 Q인 경우도 0인 거니까. 그때 2알파 플러스 1이 알파가 여기 R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것도 끝이 없는 게 R이 0이면 그 다음도 0 되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알파랑 2알파 플러스 1이 다르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알파랑 2알파 플러스 1이 다르다면 다른 애가 또 되면 얘랑 또 다른 애가 또 돼야 되고 또 다른 애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0분의 0꼴이 무한대로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3차 함수가 무한대로 능용된 애들이 존재할 수 있겠어? 많아야 3개지 라는 상황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의 경우를 생각해 보다가 결론은 이런 그래프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간 과정에 원래 여러 번 이렇게 레슨을 하셔야 되고요. 하다가 결론은 뭐야? 아, 하나밖에 없겠네 이런 식으로. 얘가 알파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F알파가 0이라는 얘기야? 그럼 F2알파 플러스 1도 0이야? 그러면 얘가 알파와 다른 값이면 이렇게 무수히만이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돼. 그지? 결론은 뭡니까? 알파와 2알파 플러스 1이 같을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결국은 알파 자리가 얼마? 마이너스 1인 거죠. 됐죠? 따라서 fx는 뭐예요? yfx라는 이 녀석은요. yfx라는 이 녀석은 x가 마이너스 1인 이 지점에서만 능령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지점에서는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돼요. 되겠습니까? 다시 yfx라는 이 녀석은요. x 이퀄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만 x축과 만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는 x축과 만나면 안 된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저기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돼줘야 해요. 반드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알파랑 2알파 플러스 1이 다르다면 무수히 많아야 된단 말이야. 능용되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럼 그렇게 안 되려면 알파, 2알파 플러스 1이 같은 경우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가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주어진 함수 yfx는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만 x축과 만나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 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말인즉슨 제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이외의 다른 점들은 0 되는 애들이 없는 거죠? 라고 판단이 되는 거라 결론은 이렇습니다. f에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죠? 즉 저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a에 마이너스 b에 플러스 4가 될 텐데 이게 일단 0이 될 거다. a 마이너스 b에 플러스 3이 0이네. 뭐 이렇게 일단은 정리해 놓을게요. 요거 하나 정리하시고요. 킵 해두시고요. 써먹겠죠? 킵 해두시고요. 아니면은 문자를 그냥 바꿔버릴까?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로 바꿔서 이거 정리하면 이제 b 자리가 a 플러스 3이라고 고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고쳐서 fx 다시 써보는 겁니다. 오케이? 고쳐서 fx 다시 써보시면 결국 fx는 x세제곱에 더하기 ax제곱에 더하기 a 플러스 3에 x에 더하기 4가 될 거라 이 녀석이 x 마이너스 1로다가 나누어 떨어질 거거든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질 거거든요. 실제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죠? 조립제법 쓰셔도 되고요. 나는 그냥 암산으로 할게요. 나는 암산으로 해놓으면 여기 x제곱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x제곱 나오니까 없어져야 되니까 a-1에 x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항 4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3은 끝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fx를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가져도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가져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못 갖겠는데 얘가 근이 없어야 돼요. 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원하는 딱 요 상황 마이너스 1에서만 근을 가져야 돼. fx는 이 되려면 요런 그래프도 가능은 해요. 사실은 요런 그래프 있잖아요. 나 마이너스 1임 이러면서 요런 그래프도 가능은 해서 즉 삼중근을 갖는 경우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만약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그게 중근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럴 리가 없는 게 더하기 4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중근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자리가 4가 되는 수밖에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x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 또는 마이너스 2가 근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또 망해요. 그죠?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이 녀석이 x는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갖거나 또는 실근이 없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실패했어요. 그죠? 실패했어요. 실근이 없음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실패했고 따라서 실근 없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2차 식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실근 없다는 얘기는 판별식으로 돌아가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판별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따져보시면 a-1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 해서 16 해놓으면 이게 0보다 작다로 끝내주시면 될 거예요. 그죠? 계산도 해볼까요? 계산해보시면 a-1의 제곱이 16보다 작다인 거니까 a-1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그죠? 따라서 111 더해놓으시면 a 요 자리 마이너스 3 요 자리는 5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로 결론이 나는 거고요. 괜찮나요? 끝이죠. a가 작으면 b도 작겠다. 그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죠? f1의 최대값. f1은 얼마죠?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가 1 한번 넣어볼까요? 1 한번 넣어보시면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4거든요.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4. 즉 a 더하기 b 더하기 5의 최대값을 물어보는데 실제로 b 자리가 또 a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실상 이 녀석은 2a 플러스 8이거든요. 2a 플러스 8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a에다가 정수 a에다가 뭘 대입하면 될까요? 4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a가 4인 경우가 최대값이 될 거고 실제로 4를 집어넣어 보시면 4, 2, 8, 8 더하기 8에서 답은 16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던 적이 없어요. 지금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게 뭡니까? 그래프 개형 관련된 얘기를 계속 했었죠. 뭐 근을 갖니 안 갖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주요한 쟁점이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게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A값, B값 찾는 게.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도 연구 내용꼴 같은 걸 고려하게끔 문제를 만드는데 사실상 뭐 그렇지도 않고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주요한 파트는 이거죠. 주요한 파트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녀석의 결론이 이건 거죠. 이게 주요한 파트죠. 그래프의 개형상. 근데 중간에 뭘 거쳐야 돼? 그래프의 개형을 거쳐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프의 개형을 거치지 않고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죠. 이런 게 존재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무수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개형과 관련되어 있는 좀 내용들이 좀 필요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미분 하나도 안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상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모르면 문제 못 푸는. 교점 하나여야 돼.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만 하는 그런 애였다. 나름이 아니지 신선하죠. 이게 작년에 출제됐던 유일한 극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노멀한 문제들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노멀한 건 앞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리긴 했는데 한번 봅시다. 직접 문제를 다루진 않았으니까. 직접 문제를 다뤄본다면 그래도 최근에 나왔던 스타일을 보면 미정계수의 결정보다는 다항함수의 결정 하는데 둘 다 거의 없었어요. 미정계수의 결정, 다항함수 결정이 둘 다 출제율이 막 그렇게 있지 않아요.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나온 문제들은 둘 중에 하나야. 자극한 우극한 문제. 오케이? 혹은 부정형 문제. 요 정도만 나온 거지 실제로 다항함수의 결정이나 미정계수의 결정 문제가 출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배분을 문제를 많이 안 하지. 나와봤자 한 문제. 이거나 안 낸 적도 있습니다. 안 낸 적도 있고. 그래서 안 낸 적이 어디 있으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분류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나는 안 냈다라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넘어가 보세요. 203번 보세요. 203번. 요거를 얘는 이제 극한 문제라고 분류를 하더라고. 난 이거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문제로 분류했거든요. 보세요. 203번입니다. fx가 있고요. 자연수 ab가 있고 fx가 저렇게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2보다 큰 경우 두 가지의 표현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랬을 때 fx랑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대요. 딱 전형적인 그 도함수의 활용 문제에서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문제 아닌가요? 그죠? 교점 개수 물어보는 거. 난 그래서 얘는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문제로 분류했는데 그래프 개용도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근데 얘는 이쪽으로 분류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난 재작년에는 극한 문제가 안 나왔다라고 나는 주장하는 부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좌극한 우극한 표현이 있으니까 극한 문제로 이제 얘는 뺀 거예요. 뭐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GT에 대해서 GK와 리미트 T를 K-로 보낼 때 리미트 T를 K 플러스로 보낼 때의 GT를 이제 판별을 하자라는 거죠. 그랬더니 더한 게 9가 나왔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K 값이 딱 하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순서상 A, B를 구하라는 건데 이게 이제 준킬러급입니다. 준킬러급 문제라고 분류하시면 되겠어요.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건 아니긴 한데 한번 지금 풀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요거는 다음에 오실 때 좀 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극한으로 분류한다면 극한은 2년 연속 4점짜리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작년, 재작년. 내 기준으로는 작년에는 극한이 신유형으로 나온 거고 재작년에는 극한이 안 나왔던 거고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문제가 나왔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던 그 부정형 문제라든가 자극한 우극한 문제들이 나왔던 거고 내 기준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됐죠? 지금은 안 볼게요. 일단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나는 얘는 도함수의 활용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생각을 지금 당장 뭐 오늘 우리가 정리했던 뭐 극한이라든가 뭐 극한의 성질이라든가 뭐 부정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얘를 풀 수 있냐라고 하면 나는 아니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기존의 전형적인 다함수의 결정 문제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일단 내 눈에 띄는 거는 뭐 148번 같은 거 정도? 그러니까 3점짜리 148, 149번 같은 문제 이런 게 좀 원래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들입니다. 149번 한번 볼게요. 148번은 좀 너무 쉬워서 뭐 비슷합니다만 그게 그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제라면 이런 애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A의 149번 보시면 다항함수 fx라고 줬어요. 너 다항함수야 라고 줘요. 아예 다항함수야 라고 줘놓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하나 던져주는 거죠. x제곱분의 fx야. 넌 3으로 수렴해라고 주고요. 하나는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fx인 거죠. 너는 6이야 라고 주는 거죠. 됐죠? 이래놓고도 뭘 구해라? f형 얼마니? 라는 문제이죠. 이게 원래 기존의 전형적인 다항함수의 결정 문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풀까요? 일단은 뭐부터 본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먼저 본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봐야 이 녀석의 차수 및 최고차항의 개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분모가 x제곱이기 때문에 분자 자리도 2차식이어야 돼요. 그죠? 최고차항 개수는 얼마가 돼야 되죠? 3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거니까 fx가 3x제곱으로 시작하는 애고 뒤에 뭐가 오는지는 몰라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만 보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뭘 보고 확인해요? 얘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쓸 리는 없잖아. 그냥 fx를 이제 fx를 3x제곱에 더하기 ax 플러스 b 정도로 세팅을 해두시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세팅한 녀석을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고 이제 0분의 0꼴 푼다라는 식으로 이제 컨셉 잡고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분모가 2로 보내니까 4 빼기 2 빼기 2니까 0으로 갔습니다. 그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요 녀석은 0분의 0꼴이 될 거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다시피 0분의 0꼴로 갈 거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따라서 FE가 0이 될 겁니다. 그럼 아까 세팅해놓은 요 식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보는 거죠. 그래서 문자 하나를 줄입시다. 실제로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 4, 3, 12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일 테니까 b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2를 집어넣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쏙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fx 자리에다가.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주시면 fx는요. 그러니까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 일단 분모 자리 인수분해 할게요. 하는 김에 분모 자리 인수분해 해보시면 x-2랑
x 플러스 1의 곱인가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분자 자리인 fx도 b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을 겁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다시 한번 써주시면 3x 제곱에 더하기 ax에 마이너스 12가 될, 이거 마이너스 2a를 빼먹었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텐데요. 보시면 얘네들은 a로 묶이죠. a로 묶이고 얘네들은 따로 또 묶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따로 인수분을 해보시면 얘네들을 일단 a로 묶어서 x-2 써주시고요. 얘네들은 어때요?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더한 게 되는 거고, 얘는 또 추가적인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다시 한번 써주시면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 분모는 그대로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왜 플러스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의 곱이긴 하고요. 분자 자리는 x 마이너스 2로다가 묶어주시면 남아있는 게 얘 입장에서는 x 플러스 2, 3 곱하기 x 플러스 2가 남아있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a만 떨렁 남았네로 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계산한 결과 0분의 0꼴이니까 얘네들 소거해 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를 툭툭툭 집어넣어 주시면 결국 이제 분모는 3, 분자는 2 집어넣었으니까 4, 3, 12 더하기 a, 12 더하기 a가 될 거고, 그 결과가 는 6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는 6이 되는 거니까. a 자리 구했죠? a 얼마 됩니까? 6, 그죠? 넘어가면 6, 3, 18이니까 12 빼주시면 6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a 자리가 6이라는 얘기는 b 자리는 얼마입니까? 저기다가 b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b 자리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a 값과 b 값을 모두 구할 수가 있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fx를 결정 짓는 거죠. 실제로 그럼 fx가 뭐 3x 제곱에 더하기 6x에 마이너스 24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제 f0 물어보니까, 그죠? 여기서 끝난 거죠. 사실 여기서 끝난 거긴 한데, 그래서 f0은 결과적으로 얼마다?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런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하나 주고, 다항함수 그래서 차수 결정하고 최고 최한계수 결정하고, 나머지 밑에 있는 계수들은 세팅하신 이후에 0분의 0꼴 이용해서 차근차근 구하시면 되는 문제. 이게 좀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나올까요, 이렇게? 이런 게 기본기긴 합니다. 이런 게 기본기긴 한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계산만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뭐 그래프 개용 관련된 언급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최근에 나왔었던 두 문제를 보면 방금 봤었던 그 164번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 얘는 좀 덜한 겁니다만 얘도 그렇고, 그 아까 내가 말했었던 걔도 그래프 개용을 결정짓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아까 문제에도 언급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래프를 가지고 고민을 졸라 하셔야 됩니다.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그려보고 안 되네, 이렇게 그려보고 안 되네, 이런 거야. 마치 여러분 3차함수 유추 풀 때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과정을 좀 겪으셔야 돼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야지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가 딱 하나가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결국 그래프 갖다가 문제 푸는 거거든요. 어쨌든 최근 2년은 그랬다. 최근 2년이 이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지금 문제가 사실 얘야. 그래서 다른 데들은 오히려 다 쉬워졌고요. 함수의 극한 쪽이 조금 과해지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2, 3점짜리 도맡아 하던 극한이 아닌 거지. 가슴이 웅장해지죠. 예전에 2, 3점만 맞던 그 함수의 극한 맞냐? 이렇게 이 상황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기본기는 기본기대로 연습은 하시되 기본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될 거야 라고 기대하시면 좀 힘들긴 하겠다. 오케이? 그 정도로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내용 정리는 다 끝났고요. 문제 좀 풉시다. 문제 좀 풀어보시고. 잠깐 일정 좀 공지하고 이제 슬슬 방학도 끝나가잖아. 그래서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될지 좀,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일정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일정은 3월 돼야 나올 거고, 그죠? 근데 지금 일반적인 그 국가 일정은 나왔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되니까 그거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거 좀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2월 16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투에 이제 들어갔죠. 지금 소투에 들어가서 빨리 막 바쁘게 하면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끝낼 수 있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여요. 왜냐면 결국 기준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거든. 6월 3일에 본대요.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6월 되자마자 보죠, 바로. 그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내 생각엔 진도를 끝내놓고 조금 한 1, 2주 정도 여유가 있으면 딱 좋겠다 싶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유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휴일을 얼마나 가지냐에 따라서 조금 한두 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진행하는 대로 수투를 쭉 진행을 하다가요. 아마도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가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일정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5월 첫째 주가 뭐 어린이날하고 막 쭈루룩 좀 연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희망인데요. 바람인데요. 5월까지 좀 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더라도 5월 1일? 한 2일 요 정도로 끝나면 참 좋겠네요. 5월 3, 4, 5 이렇게 해서 5월 5일이 일요일인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까지 해서 휴일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아마도 4월 말 5월 초에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는 4월 첫째 주 정도까지만 일단 진도를 뺄 예정이고요. 오케이? 4월 초까지 진도를 빼면은 미분은 엔간히 다 끝났을 거고 진도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부정적분 정도 들어갔을까 싶네요. 일단은 부정적분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정도 전이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시험 대비를 좀 할 거고요. 내신 대비를 할 거고 만약에 저는 내신 대비 안 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내가 모의고사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면서 좀 오히려 뭐 실전 강도 높이든지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남은 진도를 마무리해야 되겠죠. 남은 진도를 마무리하는 건 내 생각에 한 2, 3주 정도면 끝나요. 그래서 그러면 한 5월 중순 될 겁니다. 그죠? 5월 중순 정도 될 거고 그러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한 2주 내지 3주 2주 내지 3주 정도의 기간이 남을 건데 요 동안은 6평 대비하겠습니다. 2, 3주 정도 남으면 오케이? 아마 2주 정도 남을 것 같아요. 2주 정도 남으니까 수업이 2번 내지 3번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그동안은 개별적으로 좀 접근을 할게요. 개별적으로 시험지 나눠드리고 그거 풀면서 피드백하고 그런 거 위주로 좀 가겠습니다. 실판 수업은 아마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전체적으로 보는 문제가 있으면 보면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이때도 그래서 모의고사 위주에 좀 진행이 될 거고 6평이 딱 끝나고 나면은 바로 6평 해설할 거예요. 요거는 해설 강의 바로 할 거예요. 그래서 6평이 화요일이니까 모의고사 보고 고주 주말에 바로 해설 강의 할 거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그 다음부터 바로 내신 대비하셔야 돼요. 기말고사가 6월 말 7월 초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하실 거라 요 이후에 또 내일 시험 대비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시험 대비 끝나고 기말고사 끝났어. 기말고사가 한 요 정도 있겠죠? 끝났어. 끝나고 나면 뭐 할 거냐라고 하면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건 뭐 확통이나 미적을 반을 나눠가지고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이 내 수업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이랑 지금 회의 중이긴 한데 일단 가장 유력한 건 내가 그냥 수원 수투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통이나 미적은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통해서 확통 미적을 수행하시고 나랑 다시 수원 수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 수원 수투를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된다면 수능 완성 가지고 한 바퀴를 더 돌릴 겁니다. 한 바퀴를 더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수능 완성 가지고 한 바퀴 더 돌리면 그 다음부터 내신 대비는 따로 하진 않을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이후에 수능 완성 가지고 한 바퀴를 더 돌리면서 당연히 9평 있으면 9평 대비 한 1, 2주 정도 할 거고요. 9평 끝나고 나면 해설 강의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 8월 말에서 9월 초도 진행될 거고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엔 10월 초에서 중순 정도면 또 끝날 거예요. 한 바퀴 다 돌아가는 게 수능 완성으로. 그래서 지금 좀 걱정되는 건 수능 완성이 교재가 수원수투 미적, 수원수투 확통이 돼 있어요. 나랑은 수원수투를 할 건데 끝까지는 못하거나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얘기가 나온 건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얘기가 나온 건 수원수투는 그냥 내가 전담하는 걸로 그리고 각자 확통이나 미적은 다른 이제 평일반에 있는 수업이나 다른 선생님과의 수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일단은 가닥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고 이 정도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수능 완성은 한 권이에요. 수능 특강은 수원 따로 있고 수투 따로 있고 뒤에 이제 미적확통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있는 건데 수능 완성은 아예 수원수투 미적이 있고요. 수원수투 확통이 있고요. 수원수투 기하가 있습니다. 책이.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러니까 나랑 수원수투 나가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거기까지 똑같고 그 뒤에가 좀 걱정이긴 해요. 사실은.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의 수업도 그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겠지만 내가 하는 방식에 찝어드리는 거를 미적과 확통에서도 좀 해주고 싶긴 하거든. 해주고 싶은데 확통은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미적은 솔직히 큰 힘이 없어요. 미적은 너무 넓어. 너무 넓어서 찝어드리는 게 큰 의미는 없어서 그래도 보긴 봐야 되고 한번 찝어드리면 그래도 공통점들이 좀 보이긴 하니까 나오는 데서 나와요. 미적도 나오는 데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데라는 게 예를 들어 확통은 나오는 데서 나와 하고서 내가
한 10개쯤 찝어드릴 수 있거든요. 이 안에서 나온다고? 근데 미적은 여기서 나와 인데 한 20개 되는 거죠. 몇 문제인데요? 8문제인데요. 그런 상황이니까 큰 막 의미는 없는데 미적이 워낙 넓어서. 그래도 뭐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출제 이제 그 요즘에 전형 출제하는 약간 그런 방향성 같은 건 좀 잡아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해주고 싶은데 한다면 좀 개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앞에서 뒤에서 얘기했던 뭐 이렇게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한다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앞으로 아무튼 이런 방향으로 일정은 진행이 될 거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네,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